만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근래 들어서 좀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영상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진 않았고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의 가계부채가 아직까지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사회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또 이런 소식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괜찮게 가고 있나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보험금 타서 빚 갚으려고 화학 액체 먹여 엄마 살해한 딸 무기징역 구형받았다라는 소식을 최근에 봤습니다. 빚 때문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화학 액체를 엄마한테 먹여서 엄마를 살해했대요, 딸이. 보험 때문에,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엄마를 딸이 살해했다. 이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 뭐라 말할지 모를 정도로 암울한 소식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19층에서 밀어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확정됐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밀어가지고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요즘 들어서 간간히 보여요. 물론 과거에도 이런 사고들이 간간히 일어났었겠지만 특히 요즘 들어서 이게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해를 저지른 이 사람은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자친구를 칼로 찌르고 베란다로 밀어 떨어뜨려 버렸대요. 이거는 3월 10일 뉴스인데 배고파 밥 달라는 4살 딸을 학대, 살해한 친모가 무기징역 구형에 처했다. 내용을 보면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순직에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을 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암울한 뉴스 소식들을 가지고 와서 죄송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개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진짜 병들었다. 우리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기하고 죽게 밖에 내버려 두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헤어지자는 소식 하나 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막 이렇게 죽이고 막 협박하고 스토킹하고 그런 좀 비정상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교육이나 우리 지금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워야 되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게 다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다 이 사회의 한 부분들을 다 보여주는 거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할 정도로 돈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걸 갚기 위해서는 도무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사회적인 제도가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선택한 게 이제 엄마에게 화학 액체를 먹여가지고 엄마를 이제 살해하게끔 한 거죠. 물론 이분의 잘못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지만 이건 결국 다 우리의 사회의 아픈 구석들, 그늘진 것들을 다 나타내는 사건 소식들이고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또 이런 소식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름 굉장히 인상 깊은 영상을 봐가지고 이걸 한번 볼게요. 보시고 있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있나요? 이게 진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통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모들이 직접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저런
드래그 퀸의 쇼를 관람하게 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래그 퀸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을 흉내내는 남성들이 이렇게 여자처럼 입고 막 스커트를 입고서 이런 도서관이나 어떤 마을 회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 보세요. 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되게 젊은 부모들이죠. 그래서 이런 젊은 부모들이 자기의 갓난아기를 데리고서 이제 이런 공연을 보려고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런 공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그 잔상이 강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시청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런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이런 문화, 약자들을 인정하고 약자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서양의 발전적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이런 차별을 받거나 자신들의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절대 안 되겠죠. 뭐 누구는 이성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어떤 동성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비난받을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젊은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자기의 갓난아기를 데리고서 이런 여성 분장을 하고 여성을 흉내내는 남성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공연을 관람하는 거를 보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질감이 들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댓글을 한번 보면은 부모들의 개념이 없으니 저걸 보고 있는 거다. 하는 사람이 잘못인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것들의 수준이 문제다 라고 어떤 분께서도 댓글을 다셨고 어떤 분은 또 부모들이 더 이상하다 미친 것 같다고 이분은 자유민주주의를 방패로 내세워 저짓을 자행하다니 점점 어떤 분은 제3의 성별로 분류해서 자기들끼리 존중하며 살게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분은 이런 말이 있네요. 지나친 자유는 방종이다. 과유불급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반대로 여자 스트리퍼가 저러고 있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궁금하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반응이네요. 아무래도 한국인의 인식으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건 뭐 알아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뽐내고 그런 공연을 하는 걸 굳이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도 않은 갓난아기들 데리고 와서 이런 공연을 보게 해야 하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좀 의아함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 이런 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기독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향하고 있고 약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딱 뭐다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지만 저는 너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르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과거에 여쭤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소수자들의 문화에 대해서 허경영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짧게 시청해 볼게요. 허경영 TV에 올라온 본자 이슈의 영상입니다. 시청해 볼게요. 참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귀중한 총재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 때도 그런 데 대해서 노코멘트 해야 돼.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는 성소수자들의 자기들의 자유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뭘 하든 그 뭐 국가가 장려할 것도 없고 지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대로 둬야지. 네. 성소수자에 대해서 예. 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아, 자기 자유야. 예수가 유다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네. 12제자 중에 자기 팔아먹은 사람 떡에다 내 손을 넣을 때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유다가 손을 넣었잖아. 예수가 알아. 유다 마음을 바꿀 수 있나? 결국 유다 때문에 예수는 죽잖아. 예. 그 예수는 그걸 알면서도 왜 안 그럴까? 인간의 자유는 신도 침범할 수가 없는. 아, 인간이 종말로 가겠다면 가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서는. 그걸 신인들 어떻게 도리가 없었잖아. 네. 그냥 뒀지. 네. 인간의 자유가 자유의지를 준 이상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적인 자유만큼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옛날에도 그대로 둬버렸어. 하늘이. 그건 하나의 인간들에게 본보기로 그만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 돌연변이가 있음으로 해서 예. 성적인 돌연변이도 있구나. 그래서 모든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나와. 생전 그 집안에 없던 간질이 나타난다. 또 없던 당뇨병이 집안에 시작돼요. 그래 그게 후손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백공에서 신이 최대한 맞춘 게 그 정도예요. 네. 이 지상에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 여기는 백궁이 아니야. 네. 백궁에는 DNA 돌연변이가 없어요. 근데 지구에는 DNA 돌연변이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사잖아. 네. 그게 복권의 돌연변이야.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0.0000000.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도 개입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그들을 뭘 장려하거나 지원할 것도 아니지만 금지하거나 못하게 할 것도 아니다 라면서 그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입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마치 돌연변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성소수자가 나쁘다, 저 사람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많은 확률 중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돌연변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그 돌연변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비난이나 잘못됐다거나 뭐 모자란 존재라거나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유전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볼 때 돌연변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사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게끔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통 흑백 논리에 갇혀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뭐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는 죄악이다, 저런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또 반대에서는 저 사람들도 사람이다, 저 사람들도 행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성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할 게 아니라 각자의 그런 성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고 그들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된다 라면서 흑백 논리가 아닌 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0.01%가 복권을 타는 것과 같이 이 유전자도 돌연변이를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지? 극히 적은 돌연변이지. 왜? 여러분들의 지능의 발달을 위해서, 네. 또 의학의 발달을 위해서, 또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의사들은 집중력을 그걸 연구해요, 과학자들. 왜 이게 이런 뇌가 스펀지처럼 바뀌나? 왜 치매가 오나? 돌연변이가 오니까 의학이 발달 되잖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완벽한 인자를 지구에 보낸 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인자 자체가 전부 다 불안지네. 총재님, 이 성소수자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양 국가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지금 그러니까 정하고 성소수자든 있는데, 뭐든 간에 예. 자유 자체를 예. 그 자유 자체를 무조건 인간의 자유만큼은 예수도 유다를 못 건드린다. 그 때문에 그거를 내가 정치인이 뭐 걔들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성적 자유는 남편도 아내한테 침해할 수가 없고 아내도 남편 보고 침해할 수가 없어요. 네. 남편이 가서 동물을 끌어안고 난 당신하고 안 잘 거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거. 제한할 수가 없어. 인간의 고유한 성적 자유. 이 기본 5가지 인간의 본능. 네. 그 자유는 법으로 침해할 수가 없다. 어떤 처녀는 강아지만 끌어안고 살겠대. 쉽도 안 가겠대.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냔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네, 총재님 그 전에 인터뷰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관한 논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성소수자들과 거기에 대한 퀴어 축제를 열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에 대한 허경영 총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그런 고유한 성적인 성향이 좀 남들과는 다른 돌연변이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해가 되고 수긍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본 영상처럼 그들의 성생활을 보장을 받긴 해야 되지만 마치 이런 문화를 장려하려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굳이 이런 사람들의 공연을 보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알고 가야 되냐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는 자연의 이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러한 문화를 장려하고 이러한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끔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들도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이들도 성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겠고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성소수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개인의 그런 자유를 보장을 받으면 되지만 그들의 문화를 너무 강압적으로라거나 너무 인위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너무 강하게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너무 그런 인위적인 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 제 아이가 이런 공연을 보게끔 놔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적당함을 모든 면에 있어서 옳고 바름을 딱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거나 정치인이라거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정말 듣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범죄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바꾸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될 타이밍이고 그 거대한 대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일반 정치인분들 중에서도 좋고 위대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오류라거나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이 통합적으로 이 총괄적인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 환경 문제라거나 교육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목표, 인간들이 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우리가 하늘은 어떻게, 신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다 내다보고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넓은 시각과 해안, 그리고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지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오류가 많은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현대판 말세 시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 바꿔야 된다. 이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거를 바꾸려면은 정말 근본적인 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정말 특출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러한 지금의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과 이 사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강연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불교에서는 철학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되는 원인, 고와 낙이 같은데 이걸 다른 걸로 아는 거야. 고와 낙. 고의 원인은 낙에 있어. 낙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 그래 안 그래? 낙의 원인은 어디 있어? 고에 있는 거야. 고통스럽기 때문에 군대 제대하면 해방감이 생기는 거야. 즐거움이 오는 거야. 그지? 군대 생활이 더 편했으면 제대하면 즐거울까? 안 즐거워. 군대 생활이 더 평안했으면 제대 안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 즐거움이 반대 그만큼이 와. 또 즐거우면은 그만큼 고통이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과 즐거움을 찾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찾지 않는 방법이 이것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적정 반야라고 그러면 되겠지? 예, 그러니까 적정 반야도 되지만 적정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적정열반. 그러니까 그냥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고 고요하게 고요할 적자잖아, 그지? 고요하게 그냥 즐거워도 그만. 저 뒤에는 고통이 있어. 기쁘면 아니 고통이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봐버려야 돼. 근데 우리 약한 사람들은 인간들은 소인이라고 그래. 소인. 군자와 소인은 다르죠? 군자는 군자라는 건 뭐야? 성자의 못된 사람. 성자보다 밑이야. 군자가. 성인 군자라고 그러죠? 이 성인이 못된 사람. 그래서 성인 밑에가 군자야. 성인 군자라고 그러잖아. 성인이 먼저야. 이제 군자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사람들. 그 공자는 군자가 어떻고 이러잖아. 응? 그죠? 그러니까 이 군자와 성인의 차이가 있지만 요 밑이 소인이야. 대인도 있고 소인도 있고. 그래서 꼭 군자와 소인을 비교해요. 한문에서는. 대인은 안 나와. 알겠죠? 소인은 조금 말단 서민들이야. 99% 인간. 군자는 1%의 인간. 알겠죠? 그래서 이 지구는 1%가 이끌어가고 있어. 저 국회의원들이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죠? 종교 지도자도 1% 미만이에요. 군자는 특징이 그러면 소인배들은 뭐예요? 동의불화가 소인들의 특징이야. 이거는 파동을 많이 줘. 파동을 그냥 노다지 파동이야. 항상 같은 족속인데도 불화가 일어나. 한 가정에서. 이거는 같은 족속이 아니야. 부동. 미국 사람들이 같은 족속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화합이 돼 있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군복을 똑같이 입혀놔봐요. 소용없어.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지 마음대로요, 그냥. 그래. 그죠? 그래서 군복을 입히기 시작한 거야. 같은 놈을 만들어 놔봐야 불화가 맨날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군자는 화이부동이야. 저기서 중국의 군자, 뭐 저 인도의 군자 와서 모였다. 안 싸워. 먼저 드세요. 먼저 앉으세요. 저 높은 자리 당신이 가서 앉으세요. 이래버려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종족이 아닌데도 부동한 사람들인데도 화합이 되고, 이것들은 같은 종족인데도 이거는 그냥 불화야. 이게 안티들이야. 안티들의 특징은 첫째, 소인이라는 거야. 대인의 눈에서 보면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야. 교통사고 당해봐야 남 생명 귀한 줄 알아. 인사사고 한번 내본 사람 절대 인사사고 안 내. 왜 그러냐? 야, 사람의 몸은 건드렸다면 이게 굉장한 거구나. 남의 물건 파괴하는 거하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 인간의 가치가 저렇게 무섭구나. 진단서 이러면 전부 돈이야. 그래 안 그래?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감옥 가야 돼.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을 다쳐보기 전에는, 남을 운전해가 다쳐보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라요. 얼마나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하늘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몸인지 모르는 거야. 사고 한번 내봐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와 낙이 같은데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불행이 오는데, 누가 특히 그러냐? 이 사람들이 요리 가면은 요리 가고 저리 가면 이 짓을 반복하는 거야.